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0시 38분 50초 막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문화를 통해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이죠. 세계문화살롱 김이나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특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 미국 정치 뉴스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특검이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저희가 한번 다룬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족쇄를 풀어준 거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른바 이제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이 지난 22일에 수사를 마무리 짓고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을 했는데요. 법무부는 이 보고서의 요약본을 다시 의회에 제출을 한 것이죠. 이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 측은 그동안 러시아 스캔들을 보도해온 미국 언론들을 막 비난을 하면서 대선 때 상대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역공을 펴는 등의 좀 기세가 한껏 오른 그런 상태죠. 네. 보고서 핵심 내용이 어떤 거였나요? 첫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반역 혐의, 즉 러시아와의 대선 개입에서 공모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이런 거고요. 네. 둘째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이 특검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법무부가 이 사법방해 혐의 역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판단을 추가로 덧붙여놓은 그런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트럼프 공세를 펼쳤던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처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첫째는 특검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직접 살펴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미국 언론들 보도를 보면은 지금 특검 보고서의 기밀 정보 수정 및 삭제 작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다음 달에는 보고서 전문이 의회에 제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예. 그다음 민주당이 요구하는 또 하나의 어떤 것들은 이 윌리엄 바 미 법무부 장관의 의회 출석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 윌리엄 바 장관이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일부 전문가들이 특검 보고서 전체를 보게 될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민주당의 반 트럼프 행정부 캠페인의 동력이 좀 확연히 떨어지는 것은 좀 정해진 수순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미국 언론들이 보도하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요. 예. 이 특검 보고서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혐의를 완전히 벗지는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응답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 의견 분포는 공화당을 지지하느냐 또 민주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극명하게 나뉘는 것으로 또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 내일 당장 대선을 치를 경우에 어느 당 후보를 뽑겠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가 이제 동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률을 기록했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여론이 완전히 반반으로 나뉘어진 상태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외국과 공모해서 반역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례 이게 굉장히 드물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한 번도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네. 그런 참 드문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 미국 초창기에 대통령은 아니고 부통령이 반역 혐의로 재판을 받은 그런 사례는 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의 3대 부통령인 에런 버라는 사람의 사례인데요. 네. 이 사람은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의 $10짜리 지폐에 새겨져 있는 인물이 알렉산더 해밀턴 재무부 장관인데 그 사람하고 이제 견원지간이었던 라이벌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 두 사람이 결투를 하게 되는데 네. 부통령인 버가 재무장관인 해밀턴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이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는 그런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버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도피 행각을 이어갔는데요. 이때의 행적이 아직도 이제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떤 부분이 미스터리인 건가요? 당시에 이제 루이지애나 준주의 이제 지사하고 뭔가를 도모하려고 했는데 네. 그게 뭐냐 이게 이제 아직까지 지금 이 클리어하게 밝혀지지 않은 건데요. 당시에 버가 이제 남서부 지역을 미국 이 연방에서 분리시켜서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를 따로 세우려고 한다 이런 소문이 이제 미국 정계에 파다했었는데 네. 이 제퍼슨 당시 대통령을 포함한 주류 정치인들은 이 소문을 그냥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또 이때 이 도망간 버가 무장한 자기 추종자들을 이끌고 이 오하이오강을 따라서 이 뉴올리언스 쪽으로 쭉 남하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제퍼슨 대통령은 이것은 반란이다 이렇게 지목을 하고 이 버를 이제 반역자다 이렇게 해서 체포하기
사과하도록 했거든요. 네. 이후에 이 번은 또 이 우여곡절 끝에 이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유죄로 이제 기소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데요. 그런데 또 재판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버가 이런 제퍼슨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누명을 썼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무슨 영화의 한 스토리를 듣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데요. 그래도 정치 복귀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 버라는 사람이 굉장히 또 집념이 강해서 여러 가지 네. 또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버는 석방되자마자 프랑스로 망명을 해서 나폴레옹을 만나서 미국을 공격해달라 이런 요구를 또 하기도 했는데 나폴레옹은 이걸 이제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버는 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고 이후에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거의 이제 80세가 돼서 세상을 떠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네. 이런 이력 탓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 애런 버를 뭐 비교한다든지 하는 글들이 이제 미국 언론에 가끔 나오기도 하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이 애런 버 역할을 맡은 어느 배우에게 훈계를 당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좀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아, 배우에게 훈계를 당했다고요? 그렇죠. 네, 어떤 일이었나요? 이제 2016년에 대선 직후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브로드웨이에서 해밀턴이라는 제목의 뮤지컬을 관람을 했거든요. 네. 이 뮤지컬은 앞서 말씀드린 애런 버의 라이벌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의 일대기를 소재로 한 그런 뮤지컬인데 이 특이하게도 원래는 백인이어야 할 주요 배역에 유색인종이나 이제 성소수자 배우들을 기용하는 방식으로 나름의 이제 정치적 메시지를 담았던 그런 작품입니다. 네. 여기서 애런 버 역을 맡은 배우가 이 현장에 온 펜스 부통령을 향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뭔가 다양성과 또 시민적 권리를 훼손할까 봐 우려된다. 이런 비판을 이제 했던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트위터에다가 이 펜스 부통령이 공연을 관람하러 가서 위협을 받았다. 이것에 대해서 뮤지컬 출연진이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썼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배우가 또 여기에 대해서 트위터로 다시 반론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그래서 이게 뭐 서로 공방을 주고받고 뭐 네. 이렇게 말씨름을 하는 걸로 뭐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외국과 공모해서 반역을 했다라는 혐의에 관한 내용이고 사법방해로 따지자 보면 역시 미국 역사상 닉슨 대통령의 사례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뭐 닉슨 대통령은 이 미국 정치를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라는 것은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FBI에 자꾸 이제 이런저런 외압을 가했다. 심지어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해임했다. 이런 것들이었지 않습니까? 네. 닉슨 대통령의 경우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는 FBI 수사팀을 뭐 CIA를 통해서 이제 방해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 백악관에서 대화가 오고 간 이제 녹음 테이프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제출을 요구하는 특검을 자기가 해임을 해버리는 이런 일을 해서 이제 사법방해 혐의가 된 것이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탄핵 여론이 강해지는 바람에 하원에서 실제로 탄핵안이 가결이 됐고 상원에서 이 탄핵안이 다시 표결되기 전에 이제 스스로 하야를 결단하는 이런 과정이 또 있었던 것입니다. 네. 워낙 이 미국 정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은 보통 영화로도 다뤄지죠. 그 영화가 바로 더 포스트입니다. 그렇죠. 네. 이 2018년에 개봉했는데요. 이 영화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워터게이트 사건의 바로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펜타곤 페이퍼에 관한 영화입니다. 아. 그래서 미국이 여기에 보면은 무리하게 이 닉슨 시절에 베트남 전쟁에 계속 개입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일을 자초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뉴욕 타임스가 특종 보도를 하게 되는데요. 예.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이후에 여러 어려움과 외압에도 불구하고 이제 후속 보도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죠. 근데 이 영화의 바로 이 마지막 장면이 1976년에 개봉한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이라는 영화의 첫 시작하고 또 동일한 구성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네. 바로 이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이라는 영화가 워터게이트의 어떤 본격적 내용을 다뤘다는 점에서 연결되는 어떤 영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관객들에게도 연결해서 한번 봐라라는 메시지를 약간 던져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셈인 거죠. 네.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작품으로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영화인데 뭐 감독의 유명세뿐만 아니라 배우들도 굉장히 대배우들이 출연을 했었어요. 메릴 스트립이나 톰 행크스 같은 배우들이 열연을 해서 더 화제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이 톰 행크스의 경우에는 뭐 굉장히 여러 역할을 지금까지 소화하면서 명배우다 이런 평가 많이 받아왔는데요. 네. 이 작품에서는 완고하면서도 또 우직한 성격의 벤자민 브래들리 편집인을 연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워싱턴 포스트는 중소 언론사 수준의 재정과 조직을 갖춘 그 정도에 지나지 않는 이런 언론사였는데 이 벤자민 브래들리가 1965년부터 1991
2021년까지 26년간 워싱턴 포스트 편집국을 이끌면서 발행부수와 편집부 인력이 2배로 늘어나는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난 거죠. 또 이 기간 동안 워싱턴 포스트는 17개 퓰리처상을 받는 이런 도약을 또 이루게 되는데요. 네. 톰 행크스는 실제 이 브래들리 편집장하고 이제 가까운 사이여서 여러 차례 또 전역을 하고 알고 지낸 사이였다고 하고요. 이런 일 때문에 또 이 역할을 연기하는데 훨씬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됐다. 이런 후일담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목받는 인물이 메릴 스트립이 맡았던 캐서린 그레이엄이라는 실존 인물인데 워싱턴 포스트를 뭐 전 세계 주도적인 뉴스 공급 신문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이런 굉장히 주목받는 여성 언론인이더라고요. 그렇죠. 이 캐서린 그레이엄은 원래 이제 발행인이었던 남편이 이제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면서 이 직책을 이어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아, 네. 당시에 40대에 불과했던 이제 벤자민 브래들리를 편집장으로 영입한 장본인입니다. 이 뉴욕 타임스의 펜타곤 페이퍼 보도 당시에 워싱턴 포스트가 이걸 따라서 보도를 하게 될 경우에 주가 폭락이나 또 당시에 TV 방송국 허가권 갱신 취소 이런 게 걸려서 경영상의 타격이 예상된다. 이렇게 경영진들이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캐서린 그레이엄이 이 보도 강행을 주장하는 편집국 손을 들어주면서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난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때 바로 이 워싱턴 포스트 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워터게이트 특종까지 이뤄냈다. 이런 평가가 가능했다는 것이죠. 예. 이 역할은 메릴 스트립이 이제 했는데 너무나 또 실감나는 연기를 했기 때문에 제작진들은 마치 캐서린 그레이엄이 살아 돌아온 것 같다. 이렇게 감탄하기도 했다는 후문입니다. 네, 뭐 워낙 연기의 신으로 불리는 대배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영화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워싱턴 포스트라는 언론사도 저희가 특성을 알면 앞으로 뭐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미국의 뉴스를 보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 뉴스라고 굉장히 비난하는 언론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늘 비난하는 언론사 중에 하나인데 뉴욕 타임스, 뭐 CNN 이런 이제 방송국과 언론사를 묶어서 뭐 가짜 뉴스다 이렇게 대명사를 써서 계속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특검 보고서에 반발하는 주류 언론들을 겨냥을 해서 가짜 뉴스 미디어가 미쳐가고 있다 이렇게 트위터에 쓰기도 했는데요. 앞서 워싱턴 포스트에 이 워터게이트 특종을 했던 두 기자 중 한 명인 밥 우드워드는 지난해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란 제목의 책을 써서 이 트럼프 행정부의 실상을 또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시대 백악관의 내부를 굉장히 그 적나라하게 이 현실을 다뤘는데요. 대통령의 이 한미 FTA 폐기를 막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류를 참모들이 빼돌리고 그리고 이걸 또 대통령이 기억을 못해서 잊어버리고 뭐 이런 유야무야 되는 이런 참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내용들이 이 책에 담겨 있어서 네. 참 아직 이 밥 우드워드는 죽지 않았다. 워싱턴 포스트의 어떤 그런 기자들의 기자 정신이 살아있다. 이걸 보여줬다라는 평가를 또 받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 입장에서도 꼭 한번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더 포스트 영화까지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아 칼럼니스트였습니다.